네, 안녕하세요. 궁디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아주 폭풍 업데이트를 해볼 생각인데, 두 번째 영상으로 제가 세종아주 훈민정음 서문을 여러분들께 드렸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즐겁게 가져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프린트물이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프린트물이 없어도 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만을 보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은 그 전 영상을 보시고 푸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하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럼 보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문자를 만든 취지와 의도를 밝히고 있죠.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뜻을 밝히지 못하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불쌍하게 여기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고요. 문자를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렇죠. 애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불쌍하게 했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문자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당연히 맞겠지요. 사람마다 쉽게 여겨서 날로 쓰매 편안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해서 기대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 기존에 사용하던 문자가 지닌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국과 우리 말이 여기 보시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 서로 삼하디 아니할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거 맞겠죠. 하지만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원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천지인의 원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따서 만들었던 어떤 자음의 형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국의 문자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점에서 자주정신,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자주정신이 들어가게 되겠고, 사람들이 쉽게 편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실용정신이 있겠죠. 창조정신은 뭐예요? 내가 28글자를 맹가노니 라는 부분에서 창조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인민정신은 어디 들어있었죠? 그렇죠. 내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어여삐 여겨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어여삐 여겨,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애민정신을 알 수가 있겠죠. 3번.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자음과 모음, 예를 들어 순경은 비읍이라든가 열인 히읗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어두자음글 같은 친구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에는 아래 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고,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말을 붙여 쓴다. 맞습니다. 띄어쓰기가 없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세로 쓰기였기 때문에 한자 영향이죠. 세로 쓰기였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나란히 이어진 글자, 이걸 뭐라 그랬어요? 어두자음근. 포인트는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 그러니까 즉 된소리는 어두자음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현대국어에서는 어두자음근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현대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어휘를 사용한다. 여기 보시면은 뭐 아니 사마띠 뭐 이런 거 있잖아. 사마띠. 이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맹가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안 쓰잖아요. 이런 전차로 이런 것도 안 쓰죠. 부튼간에 그렇고요. 뭐 아니하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누가 아니하세 이러니까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소리의 길이를 나타내는 방점을 글자 왼쪽에 표기하여 있다가 아니라 소리의 길이가 아니라 높낮이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다. 미추칭 기역과 문법적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은 미추칭 기역은 중국의 다라의 A입니다. 제가 이걸 아까 전에 전 영상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나란 말이 중국의 다라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그래서 제가 수지와 달리 못생겼다. 사실 못생기진 않았어요. 이 충격 고백이지만 못생기진 않았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과의 과. 이 과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교를 나타내기 위한 부사격 조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비교를 나타내는 단어를 찾으시면 되는 것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현진이는 아침에 운동을 갔어. 이때 애는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고, 영화와 음악을 좋아해. 이거는 영화랑 음악을 연결시켜주는 접속 조사가 되겠고, 성근이는 나와 같이, 이것도 이제 나와 함께 with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거는 누구누구 함께하다 라는 뜻을 가진 부사격 조사가 되겠고, 시험 결과, 이것도 어떤 장소 등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에 해당할 수 있겠죠. 혹은 원인을 나타내는. 그럼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특히 어휘 부분에서 그러한 변화가 두드러진다. 어휘가 그대로 살아남아 아직까지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바뀌는 경우 제가 얘기했죠. 의미는 어떻게 한다? 이동되거나 혹은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냐면 축소되거나 혹은 확대되는 거. 제가 한 가지씩 예를 적어 드렸었어요. 지난 영상에서. 이동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어여쁘다. 이게 지금은 가엾다 라는 뜻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반대로 얘기했죠? 옛날에는 가엾다는 뜻이었지만 지금은 beautiful 이란 뜻이었다고 얘기했고요. 축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면상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의미가 줄어들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확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례라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핏줄이 섞인 어떤 친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다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것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 전체를 가리켰으나 지금은 어때요? 아예 사람 중에서 어떤 그 나쁜 새끼 들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놈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의미의 축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도록 하죠. 기억과 미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기억은 나란 말싸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란 말싸미에서 이게 나라의 말씀이란 뜻이니까 당시에는 시옷이 지금의 관용격 조사 의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당연하겠죠? 그 다음 까닭 이유 이게 전차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전차로 내가 28글자를 뭐 만드노니 뭐 이랬으니까는 당연히 까닭 이유가 되겠고 지금은 없는 말이잖아. 사라진 어휘가 있음을 알 수 있어. 맞겠죠? 그 다음 디귿은 할 바가 제가 얘기했지만 여린이을 홀배 여기에서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제가 할 바가라고 해석이 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주격조사가 가이지만은 가는 옛날에는 없었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주격조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격조사 형태가 그리고 아예 안 쓰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때 반은 바로 바에다가 주격조사 이를 붙여가지고 얘가 배가 된 거라고 했었죠. 제가 이와 비슷한 것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부처. 옛날에는 국외음화가 들 일어나서 부처가 아니라 부처였는데요. 부처에다가 이 모음을 붙여가지고 부처가 라고 하려면은 부태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바가 있어도 말하고자 할 배 있어도 이것은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주격조사는 이를 앞에 있는 모음과 결합해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어는 굉장히 잘 이해한 것이다. 그 다음 리얼, 표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마띠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디귿과 티읕이 이 모음과 혹은 반모음 이를 만나서 얘가 지읒과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 그러니까 되게 구지가 아니라 구디 이렇게 귀엽게 읽는 요런 현상을 우리가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외음화가 없었으면 표기에도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 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죠. 미음에 보시면 쉬비 니겨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니겨는 현대국어에서는 이켜라고 쓰니까 니전년요가 문자의 초성에 올지라도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우리가 니년년유가 문자의 첫 글자에 오게 되면 즉 두음에 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이음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것이 두음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니년년유 그대로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비가 많이 와서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해서 우리 이제 짬짬이 국어 공부를 조금 해보자면 물론 지금도 국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해보자면 이건 이어진 문장이죠. 이어진 문장이고 이거는 뭐예요?
앞뒤 문장 순서를 바꾸면 되게 이상해지죠?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죠? 기억나시죠? 견문장이고. 왜 이게 앞뒤 문장을 바꾸면 이상해요? 해봐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해서 비가 많이 왔어. 이게 무슨 개소리야? 늦게 도착하면 비가 많이 와? 아무튼 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가 돼요? 이유가 되겠죠? 그럼 이유를 나타내는 거 답은 1번이 돼요. 1번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어? 아니알세 여기 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맞지 아니해서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므로 이것은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게 된 이유 바로 백성들이 문자가 서로 달라가지고 이 생활이 힘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것은 답이 1번이 되겠죠. 이 이르고자는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하는 것이고 이르려고 목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할 바가 있어도 이건 이제 뭐 접이 되겠죠. 맹간온이 내가 만들었으니 뭐 근데 이 연결 어미가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따라민이라 뭐 기대하는 것이죠. 그죠? 편하게 하고자 할 뿐이다. 내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나마 비슷한 것을 찾으면은 7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적절하지 않은 거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한자음을 한글로 표기할 때 동국정어시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애플이 아니고 에아포 이렇게 읽는 거, 즉 이상적인 중국인들의 발음과 유사한 이상적인 발음을 제가 동국정음식 표기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한자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처럼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읽었다고 생종, 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안 읽었어요. 그랬는데 중국인 원어민의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이 조금 달랐으니까 좀 뭔가 글로벌 시대에 맞게 에어포 이렇게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음절은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춰 표기하고 그러니까 없는 이응도 추가해서 쓰는 거, 이게 바로 동국정어식 표기 방식입니다. 그럼 윗글의 한자는 당연히 모두 동국정어식 표기를 사용한 것이겠군. 맞아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서 동국정어식 표기는 표기를 포기하나요? 그렇죠. 표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뭐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아요. 조선 후기 때 문헌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지들도 무리라는 걸 아는 거죠. 보세요. 만약에 광고에서 애플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데 광고에 막 에어포 이것이 바로 아이폰 이러면서 적어놨다고 해봐. 좀 그렇잖아요. 그죠? 2번 중국의 표기가 실제 발음과 같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닌 그죠? 중국의 발음을 표기했기 때문이고요. 문장이 받침의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종성을 표기한 것은 그죠? 음가가 없는 이응, 즉 음가가 없기 때문에 음가는 뭐예요? 음의 가치죠. 그러니까 그냥 썼다는 거예요. 장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백성의 종성에 쓰인 이응은 종성이 없는 음절에 없는 음가가 무슨 소리야? 이건 읽어야지. 이건 성이잖아. 원래가 우리가 지금도 읽을 때도 성이라고 읽죠? 그 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성이 없는 음절에 붙는 게 아니라 음가가 있는 이응이다. 하지만 저걸 문장이라고 쓰는 순간 어때요? 행복해지겠죠? 안 된다. 5번 위, 장, 웽장 이런 거는 원래 종성이 없는 말이라면 종성에 쓰인 이응은 음가가 없다고 볼 수 있겠군. 그렇죠. 음가가 없죠. 원래 없는 말이니까 장식만 해줬다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은 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매 이것은 비읍, 시읒, 으스에다가 명사형을 만드는 에다가 애를 붙였다. 조사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죠. 전성어미는 뭐예요? 단어의 끝에 붙는 건데 성격을 바꿔주는 애, 원래 명사가 아니었는데 명사로 성격을 바꿔주니까 전성어미예요. 1번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들이 결합한 어두자음근, 그쵸? 수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둘 다 발음이 됐었다고요.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서는 안 돼요. 본인이 된다고 우기실 거면 국립국어연구원에 가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마루타가 돼가지고 실험을 당하실 수 있어요. 대체 혀가 어떻게 됐길래 발음할 수 있는지. 2번 어간의 명사형 어미를 바로 결합할 수 없어 모음이 첨가되었다. 그러면은 수음에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결합할 수 없어? 어간이 뭐예요? 수잖아. 그때 붙었잖아 얘가. 그죠? 이거 뭔 개소리야. 알 수 없죠. 이건 무슨 이상하게 설명을 했어요. 결합할 수 있으니까 있어서 잘 결합했어요. 그죠? 수음으로
오히려 모음을 뺐죠. 결합할 수 있어서 모음을 오히려 뺐죠. 첨가되었다 이런 것도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방점이 글자의 왼편에 표기되었다. 완전 맞죠? 왼쪽에 있죠? 그리고 어간의 어미를 결합할 때도 모음 조화를 지켰다. 여러분 방점이 없는 것도 방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방점을 찍지 않음으로써 소리의 높낮이도 표기한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4번 어간의 어미를 결합할 때도 모음 조화를 지켰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우를 붙인 이유가 얘가 얘가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얘가 음성 모음이고 중세 국어에서 그다음에 얘가 양성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세 국어에서 이 음성도 3개, 양성도 3개 해가지고 이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철저하게 모음 조화를 지켰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가 소실돼요? 아래아가 지금 안 쓰이잖아. 그러니까 갈 곳을 잃은 거지. 그래서 점점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그 미팅도 3대3으로 해야 돼. 네, 여기까지 하겠어요. 4번. 어간의 어미를 결합할 때도 모음 조화를 지켰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맞다고. 왜 또 읽었지? 바보처럼? 5번. 앞말의 받침을 뒷말의 초성으로 옮겨 적는 이어적기가 사용된다. 그쵸? 이거를 수매 해서 미음을 뒤로 보냈잖아. 수매로. 만약에 이어적기 안 했으면 어떻게 써야 돼? 매 이렇게 적어야지. 근데 이 미음을 이어가지고 매.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뭐도 생겨난다? 거듭적기도 생겨난다. 근데 소름 돋는 게 뭐예요? 거듭적기가 시험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고1 국어 모의고사 때. 이거 기억 안 나면 어떡해? 고1이 아닌 거야. 고1이어도 기억이 안 난다면은 반송해야 되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풀이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했고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용비어 첨가랑 같이 업로드를 내일 중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